경제 지문도 뭐 경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사회 지문의 거의 통계, 분석과 가까운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글의 논리 구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똑같이 의문사 논제예요.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효과를. 그러면 이것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적는 연습.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니?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하죠.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경우에 나타난 결과를 비교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가 나오네요. 어떻게 했냐면 사건 후와 사건이 없을 때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럼 이런 단어들 후 사건이 발생한 후의 결과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가 있나 보죠. 언제나 저속서 나오면 이런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한계가 있나? 파트 잘 봐야죠. 가상의 결과는 관찰할 수 없으므로 가상은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그럼 가상은 안 돼. 그럼 실제로 해야 돼. 그랬을 때 한계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 이 시행 집단의 결과 얘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시행 집단이 실제로 시행하고 난 결과 요거랑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포본들 그러면 여기 속하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애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때 그런 데는 뭐야? 가상은 안 되니까 직접 해야 돼 이런 얘기지. 사건 효과를 가상으로 할 수는 없어. 이 말은 지금까지는 실제로 해야 비교가 돼. 안 했을 때 비교? 근데 실제로 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에서는 실제 시행 집단 이게 이거 시행 집단 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 이게 비교 집단이겠죠. 여기까지 이거야. 따라서 접속사 또 서론 잘 보세요. 이 집단의 관건은 이 작업의 관건은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그러면 요 시행 집단 어떤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죠. 그럼 이때 이 사건과는 다른 요인에는 전혀 이 사건 외에는 결과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 그러니까 이 사건을 빼고 두 집단은 모두 동일해야 되는 거죠. 조건이. 얘네들은 사건을 경험했다 안 했다 빼고는 모든 건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비교가 돼야 된다. 가령까지 볼 필요는 없죠.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럼 됐어. 그 사건 빼고는 나머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나머지는 같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결국 같다. 모두 동일하다. 경험이 없었다면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실험적 방법이라는 건 이를 위해서니까 이거야. 그럼 모르겠고 실험적 방법은 이거다. 이거 같게. 그러니까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 하고 안 한 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표본 집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사건이 없었다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또 한계가 나왔나요?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계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는 한계가 있어로 서론이 끝났다는 거. 그럼 안 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나오겠네요. 그 방법은 뭐야? 이 중에 문제는 야 모두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빼고는 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단어 속에서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거야? 요것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문장 이해가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전제를 깔고 그 다음 나올 걸 예측하는 거예요. 자, 글 읽기를 잘 보세요. 최인우는 글을 어떻게 읽는가 합니다. 이 뜻풀이 보지 마세요. 어차피 그 뜻풀이 이해해봤자 이거 이해한 거지. 다음에 똑같은 얘기 안 나와요. 자, 그 방법이 이중차분법이다. 이중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중. 얘는 어떤 방법인데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나 같은데 아직 차이가 잘 안 보여. 근데 다시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야 돼요.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머리에 계속 두고 가세요. 왜? 뭔가 한계가 있고 한계점을 보완하더라도 90%는 범주가 같아야 되거든요. 아까 범주는 똑같이 시행 집단, 시행하지 않은 집단 그 사이에 사건을 빼고 나머지 동일 이걸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와 뭐가 다른 거야? 어떤 점을 지적한 거야? 그러려면 일단은 똑같이 와야죠.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 근데 시행 집단에 일어난 변화, 어떤 사건을 경험한 집단에 일어난 변화. 이거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 집단의 변화. 얘네들도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야 앞에 그거와 다른 앞에 요거와 다른 것은 실험적 방법하고 다른 것은 이중차분법은 둘 다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구나.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안 보이면 어려워요. 이 둘을 뺀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뺀 거야. 자, 우리는 앞에서는 뭐였나요? 앞에서는 시행한 사람과 집단과 시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시행한 집단만 달라진 거죠. 시행한 경험만 집단만 달라진 거고 얘네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얘는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핵심이 얘네가 변화됐을 때 아예 변화가 없었던 얘네하고 같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얘네도 변화하고 얘네도 변한 거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얘네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 차이가. 그게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이거 그거예요. 사건이 없었더라도 이거 확 들어와야 돼. 사건이 원래 없었으면은 그냥 비교 집단 값과 사건 집단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기도 변화가 일단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핵심은 둘 다 변화가 일어난다. 둘 다 변화 일어나니까 변화 값을 비교하자예요. 핵심은.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건을 평가하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게임 끝났어요. 자, 여기에 추가된 단어가 변화란 말이에요. 앞에와 달라진 게 변화. 앞에는 변화라는 게 없어요. 비교 집단에는 그냥 정해진 값이야.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비교 집단은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사건을 경험한 애들도 경험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를 비교하자가 이중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만약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시행 집단이 일어난 변화와 비교 집단의 변화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그리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이게 논리범주거든요. 둘 차이의 논리범주가 뭐는가? 변화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크기가. 5%로 바뀌었나? 그러면 얘도 5% 올랐는데요? 그럼 얘도 5% 올라야 된다는 거야.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근데 얘가 사건을 경험했더니 얘는 7% 올랐어. 얘는 5% 올랐는데 그럴 때 2%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움직이고 있는데 사건 경험했을 때 얘가 얼마나 더 움직이냐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정돼 있는 변화랑 움직이는 것의 두 개의 움직임의 변화의 차이를 본다는 거예요.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전에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시행이나 얘나 변하지 않는 고정 상태에서 딱 두 집단이 평균적으로 그냥 같다. 평균적으로 같다. 움직이지 않는 평균이 같다예요. 여기는 움직이는 변화가 같다고. 자, 이 논리상으로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순어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왔단 말이죠. 그럼 처음 사용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왔으니, 자,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나오네요.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근데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그러면 이제 수원을 바꾼 게 수원을 변화시킨 것을 경험하는 주민들은 뭐가 되는 거고, 이제 갖다 논리로 맞추는 거예요. 시행 집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 봐도 이제 논리상 해요. 논리로 읽어 놀고, 안 봐도 수원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이거는 뭐야? 비교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을 변화되지 않은 집단에서도 평균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율. 근데 얘네는 특히 수원을 변화시키는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시행 집단에서의 그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죠. 쉽게 말하면, 자, 얘네들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변화가 5%야. 얘네는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변화가 7%로 늘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얘네도 변화 5%, 얘네도 변화 5%라는 뜻이고요. Understand? 오케이. 안 봐도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순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 잘 보세요. 사망률의, 요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망률의 변화.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가 이렇게 수원을 바꾸지 않을 때는 5% 정도의 변화를 주었는데 5% 상승했는데 이 수원을 바꾸니까 콜레라가 7%로 오르네. 얘는 그대로 5%인데 그래서 콜레라는 이 바뀐 수원에 있구나. 물에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 다른 문제를 보면, 선택지를 보면 그 변하기 전에도 얘네들은 코로나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는 글을 잘 못 썼네요. 이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뭐다? 이 둘의 사건에 대한, 물을 수원에 바꾼 사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야지. 그 평가 결과로는 그래서 코로나는 공기가 아닌 물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인과가 안 맞지, 글이.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 최저임금 제도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 궁금했는데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수능스럽지 않아요. 이걸 문제로 내버린 거죠. 최저임금 도입. 이렇게 수능 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제도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최저임금, 그럼 이거 미리 해볼래요? 자, 논리로 간다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게 사건이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경험한 시행 집단에서 고용률의 변화, 콜로라 대신 고용률로 가면 돼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그대로 가는 거, 논리. 이게 여기 채워놨다는 건 앞에 하고 논리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잘하고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논리란. 최저임금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비교 집단에서도 고용률의 변화가 있긴 있는데 그 고용률의 변화가 얘네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얘는 5%. 일어나는 거죠. 얘네들도 변했고 얘네도 변했는데 더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죠.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논리적으로 읽기가 안 되면 이게 글이 안 들어올 겁니다. 논리적 읽기 연습하세요. 논리적 읽기 제발.
논리적으로 읽으면 별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됐죠?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이 말은 노동자 교육이라는 게 이제 사건인 거예요, 사건. 노동자 교육을 했는데 두 집단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수원의 최저임금 자리, 여기에 다시 또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사건에 뭐를 집어넣냐면, 이제 고용 증가 효과에 대한 교육이에요. 교육을 했단 말이죠. 이제 교육을 했을 때 시행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있겠죠. 시행 집단이 있는데 이때 시행 집단과 여기 집단에서 한 집단이 급격하게 일자리가 급격하게 주는 집단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 집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말은 얘네들의 변화가 유사했어야 된단 말이죠. 얘도 5%, 얘도 변화가 5%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벌써 얘네는 교육을 받은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과 아닌 집단 사이에 얘는 일자리가 팍 줄어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얘는 벌써 변화가 고용률이 엄청 변화가 적은 집단이기 때문에 일자리 교육을 받아도 얘는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자리가 거의 줄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이 조금만 교육을 받아도 얘는 일자리 확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얘네들이 비슷해야 되는데 변화율이 비슷하지 않잖아요. 일자리가 확 내려가 있잖아요. 안 받았다면 확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교육을 받는다는 사건에서 없었을 경우에는 이 변화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에 충족되지 않는다. 평행 추세라는 건 받지 않았을 때는 유사해야 된다. 다시 교육이란 말을 빼고 이제 다시 뭐로 갈까요? 아까 말한 건 뭐로? 코로나로 가볼게요. 자, 코로나를 수원을 바꾸는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그 수원을 바꾼 시행 집단이나 아닌 집단의 코로나에 대한 간염의 변화율이 5%로 유사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 추세를 가지고 있는 비교란 말이죠. 이해됐죠? 됐죠? 다 논리 적용해서 설명한 건데. 그래서 시행 집단이 더 큰 경우에는 자 볼게요.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비교 집단이 이제 교육 안 받은 거죠.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죠. 이 시행 집단이잖아요. 이 시행 집단에서의 일자리가 떨어지는 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 집단 자체가 교육을 받기 전 서로 차이가 나는 평행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럴 경우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됐죠? 그럼 바로 기억 한번 풀어 가볼까요? 기억으로. 자, 이거 보세요. 이중차분법에서 기억, 요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고용률 증가보다도 이 시행 집단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집단보다 고용률이 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고용률 증가가 더 떨어질 것이고 비교 집단에 비해서 얘네들이 시행 집단은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이 앞에까지 얘네들은 기억은 평행 추세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서로 교육을 경험하기 전에 서로 변화율이 같지 않은 거였죠.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그러면 변화되기 전에 시행 집단과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시행 집단
시행 집단이란 사건, 어떤 사건? 취업 교육을 받은 집단. 근데 얘네 집단은 얘네들이 받기 전에 이 실업률이 높은 집단이었단 말이야. 취업이 잘 안 되는 집단이었어. 그리고 비교 집단은 어차피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똑같이 얘네들은 실업률이 낮은 집단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전은 얘네들이 실업률이 높은 변화와 실업률이 낮은 변화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평행 추세가 갖춰주지 않은 비교라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한다. 원래 올바른 평행 추세가 갖춰진 거라면 시행 집단도 전에 실업률이 낮아야 되고 비교 집단도 낮는 걸로 그 변화가 같을 때 우리는 평행 추세라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이때 취업교육이라는 사건을 받게 되었을 때 얘네는 실업률이 5% 정도 변했는데 플러스 5%. 얘는 받는 순간 플러스 7%가 됐네 라고 하면서 그럼 얘 효과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갖춰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갖춰진 애들보다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평가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 평행 추세선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다. 평가의 효과가 낮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행 집단이 있는데 시행 집단이 X라는 집단인데 얘네가 이제 취업 교육을 받았죠. 사건을 경험했죠. 그랬을 때 얘네가 그 전에 있던 취업률의 변화가 생기겠죠. 전과 취업률이 변화되겠죠. 그런데 얘네가 똑같은 X 집단인데 똑같은 X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삼아서 쉽게 말하면 똑같이 3학년 일반이라고 합시다. 3학년 일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3학년 일반 집단하고 그러면 얘가 3학년 일반 똑같이 3학년 일반이면 얘가 교육 받기 전에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평행 추세가 높은 게 아니야? 라고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3학년 2반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교육받기 전 시행 집단 전 후가 같게 만들려고 비교 집단을 이 비교 집단을 시행 집단의 원래 것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똑같이 3학년 일반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란 말은 A 집단, B 집단이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니? 라고 동시 반응하는 걸 봐야 되는 거지 한 개의 집단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 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시행 집단은 하나고 얘랑 비교하는 비교 집단을 여러 개, 비교 집단 A, 비교 집단 B, 비교 집단 C, 얘를 X라고 한다면 시행 집단. 그럼 얘네들을 쭉 비교해 봤더니 그렇다면 값이 일정하게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이 비교 집단을 잘 sab은 거야 라고 평행 추세가 잘 된 거라고 했다라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잘 보세요. 글이 좋습니다.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시행 집단인데 비교 집단인데
잘 보세요. 시행 집단의 특성 1, 2, 3, 비교 집단 특성 1, 2, 3 들이 여러 부분에서 동일한 조건일 때라는 거예요. 두 가지일 때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인다. 그만큼 신뢰가 높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치? 자,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라 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풀이에 집착하지 마라. 큰 틀로 봐라.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평균 임금,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 집단에서 평균 집단과의 비교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걸 말하는 거지 얘네 자체만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표현을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왜? 이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지.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평행 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존재해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스노우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것들이 유사한 거지. 그 전에도 얘네들이 5% 유사 또는 5.1 대 4.9로 유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하고 나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 변하기 때문에.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지. 물로 인해서 이제. 16번 봅시다. 자,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조건을 봐야 되겠네요. 보통 보기 안 보고도 풀 수 있으면 우리가 풀어가면 더 좋거든요. 근데 4번 한번 보세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지금 우리는 시행 집단과 시행 집단도 변화, 우리 비교 집단도 변하죠. 자, 일단 채널화 하는 대로 일단 윗글을 핵심으로 하고 보기를 살짝 무시하고 보기를 나중에 가볼게요. 비교 집단의 변화, 얘네들의 변화를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그러면 비교 집단으로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 이렇게 이거 할 때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비교 집단을 시행 집단의 어쩌적 변화를 가능할 때 더 신뢰할 만하다. 이거 그냥 보기 안 봐도 왜 답 나올까요? 이게 뭐에 관한 오류예요?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시행 집단의 변화 전 똑같은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잘 보세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용 임금 이걸로 삼을 거냐, P를 비교 집단을 P주로 삼을 거냐, 아니면 시행 집단, 이 비교 집단의 변화를 시행 집단의 변화로 삼을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비교 집단의 것을 다시 시행 집단 것을 자기 거를 시행 집단 것을 비교 집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 거로 삼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더 신뢰를 얻는다?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 자기 거를 자기 거로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요거. 좀 전에 했던 거 요거. 자, 통계, 집단 간 표변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자기 걸 자기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맥은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들었던 친구들은 일단은 보기와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가지고 또 풀어볼게요. 그러면 또 보기 안 풀었다고 또 애들 뭐라고 막 또 난리 칠 거거든요. 채인호한테. 그럼 내가 또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가지고 천천히.
자, S국가 P주와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가 있다.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 일부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P주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죠. 앞에 그 얘기요. 최저임금 적용. P주는 올렸고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이죠. 그러면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다. 그러면 P주에서 또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그래서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상 전에 4달러에서 이제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 이건 인상했죠. 최저임금 적용해서 임금이 올랐죠. 그러면 그 다음에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이전부터 그래서 P주의 고임금 애들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이전에 최저임금보다 더 고임금으로 최저보다 이미 줬어. 이미 최저임금을 줬어. 그랬더니 어쨌든 그래서 임금 인상은 없었어. 이렇게. 자, 그래서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그럼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 고용 효과를 평가해 보자.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된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 그럼 여기에 시행 집단이라는 건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건인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그대로 설명한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집단에서 인상 후에 일어난 변화는 최저임금을 인상했죠. 얘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인상 후에는 얘예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 후에 얘니까 P니까 1.3명이 늘었죠. 이렇게. 시행 집단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들이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아까 그대로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여러 항목이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 여기 제일 마지막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표본들이 여러 특성에서 유사할 때 그러면 종류나 매출액 등 여러 종류에서 그 특성들이 유사할 때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역시 평행 추세 유사성을 신뢰한다는 거죠. 비교 집단을 Q주 식당으로 택해 이중 차분법을 적용하면 얘네가 비교 집단인 거죠. 그럼 비교 집단과 최저임금을 적용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아까 뭐라고? 시행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비교 집단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사이의 고용 효과는 3.4명이다. Q주 마이너스 2.1에 1.3 그 차이를 계산하면 오케이. 우리가 3.3이 되는 거죠. 자, 5번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결국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이전이니까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 시행 후화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비교 집단 누구를 하든 얘는 시행 집단이 되는 거예요.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그러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말은 뭐냐면 요거는 요거에 속하는 거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요걸 하는 거죠. 자, 이중차분법을 적용했을 때 여기 앞부분.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그러면 여러 비교 집단이니까 여기는 P주의 고임금과 Q주의 식당 여러 비교 집단 했더니 걔네들을 적용했을 때 얘네들의 평가 결과가 같다라고 돼 있다면 누구를 하든 간에
얘네들도 마이너스 2.1, 얘도 마이너스 1.1이니까 얘랑 이렇게 비교해도 얘를 비교해도 얘네들이 같은 결과인 3.4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신뢰도가 있고 평행 추세선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